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네, 오늘은 그 말싸움, 그러니까 주로 뭐 토론이나 뭐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적어도 지지는 않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 직업 자체가 이제 변호사고 늘 이제 논리 싸움, 뭐 토론, 말싸움 이런 거 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책, 협상 관련 책이나 이런 것도 변호사분들이 쓴 책도 많고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다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말싸움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도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는 이제 일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도 나오듯이 사람이 말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부정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기분을 느끼거든요. 내 생각이 옳든 그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만 공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생각을 뭐 비판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도 공고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말싸움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특히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효과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간혹 살다 보면 뭐든 그 말싸움을 해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좋게 좋게 끝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하게 일단 전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단정적으로 말하지 마라인데요. 자,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에게 항상 반격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논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A는 무조건 100%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에 대한 발레를 한 개만 들 수 있어도 그 논리나 주장은 쉽게 탄핵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논쟁 과정에서 주도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뺏기게 되고 상대방은 신나겠죠. 쉽게 이제 반박 딱 하니까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계속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논쟁이 불리하게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라든지 뭔가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보통 이거에 대해서 반대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말싸움에서 이기기가 유리해지고 거의 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가능성을 미리 열어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순수하게 논리적 주장이 아니고서는 보통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사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발레는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끌어내야 반격을 막아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전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어떤 거를 단정적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상대방이 반대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논리적인 설득력도 떨어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잘 모르는구나, 또는 주장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면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은 사실 말싸움에서는 지게 되고, 대부분의 분들이 무슨 우리가 그 비트겐슈타인처럼 논리 철학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나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말싸움을 하게 되거나 뭐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말씀을 하시는 게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둘째는 비유나 은유를 들지 마라라는 건데, 제가 사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처음에 그 교양 수업을 듣는데요. 제가 들었던 교양 수업 중에 사고와 표현이라는 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이때 그 담당 교수님께서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그 수업은 글쓰기랑 토론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은유나 비유는 정말 웬만하면 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토론이나 말싸움에서의 핵심은 논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강한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 흐르듯이 전개되는 논리들이에요. 우리가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글쓰기 수업할 때 보통 예를 들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런 식으로 글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쭉 나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접속사 많이 쓰지 말라고 하죠. 뭐 그러나, 다만. 근데 이것도 물론 필요할 때는 당연히 써야 합니다만, 접속사를 쓰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논리가 전개되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말싸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그 논리가
비유나 은유 없이도 논리적으로 스무스하게 쭉 나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완결성 있는 주장이고 강한 논리예요. 근데 비유를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유는 상대 쪽에서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발레를 들면서 들 수도 있게 되고, 특히 비유는 그 논리랑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나 은유는 없어요. 그래서 반박의 기회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비유나 은유를 하는 게 왜 그러면 논리를 흐릿하게 만드느냐. 논리 자체로 싸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로 다퉈야 되지만 비유를 들어버리게 되면은 그 비유 자체를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비판이나 다툼으로 논쟁이 변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비유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약하자면 토론이나 말싸움 중에서는 비유나 은유를 되도록이면 들지 않는 게 사실은 유리하다는 거고요. 일반 생활에서는 물론 비유를 드는 게 상대방을 공감하게 하고 납득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이게 토론이나 말싸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요. 사례로만 주장하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즉 이제 사례는 내 논리를 기반으로 말하고 여기에 따른 예시 정도로 써야 되는 거지.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핀란드에서는 이런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해야 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핀란드는 우리보다 뭐 선진국이고 교육 쪽에서 선진국이고 권위가 있어라는 거를 암묵적으로 이제 깔고 하는 주장인데, 결국에는 남들에게 권위를 돌리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실제로 설득하기에서는 되게 좀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요. 특히 마케팅 같은 거에서는. 다만 원래 논리적 싸움을 해야 되는 말싸움 같은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핀란드 예를 들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저라면 핀란드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다른 상황이고 사례는 다른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례로만 주장을 하고 사례만 이야기하면서 내 논리를 계속 강화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말싸움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고 특히 토론에서도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주장이나 싸움은 하지 마라.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말싸움에서는 진짜 이기고 싶으면 상대방이 할 반박 논리를 먼저 생각해 보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토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 좀 이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거는 이런 경우는 이런 주장 자체를 안 하는 거고 말싸움을 안 하는 건데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이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지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어떤 살인은 나쁜 거야 라는 논리를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반박해 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사실 뭐 이거를 뭐 반복하기가 좀 쉽진 않지만, 자, 반박 논리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살인은 나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반박을 하는 거죠. 나쁜 것이야의 반박이니까 나쁜 것이 아니야. 두 번째는 살인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 번째는 때에 따라서는 살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될 텐데, 들어보시기에도 뭐가 이길 만한 주장일 것 같으세요?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든 반박 논리까지 생각을 하고서 내가 주장할 걸 고민을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어떤 논리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처음에 접근을 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반발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토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저 주제로 굳이 논쟁을 해야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라면 그러면 세 번째 주장을 선택하고 저라면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 상대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즉 전쟁을 할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살인이 아니냐, 결국에는 살인이 반드시 나쁜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논의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장이고, 그냥 살인은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부분에서는 좀 쉽게 이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박 논리까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은 말싸움에서 이기기가 쉽다라는 거고, 요약하자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길 만한 주장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길 각이 보이지 않는 주장을 아무리 억지로 하려고 해도 어차피 이런 주장은 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정말 말싸움에서 불리하다면은 전제 자체를 뒤엎어라인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방법은 되도록이면 이제 쓰시지 않는 걸 권하는데, 너무 불리해서 비기기라도 하고 싶거나 전세의 역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거를 쓰시는 건데요.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인간은 고귀하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를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의 전제로 토론 중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 거냐면, 인간은 정말 고귀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을까요?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말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때 역전 가능성은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게 돼요. 자,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인간은 고귀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인간은 고귀하지 않다. 정확하게는 고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동물일 뿐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반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인간에 대한 어떤 뭐 경제 정책이나 정책적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내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던 전제 논리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공격에 처할 수도 있고 이때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사실은 이거는 정말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고 이제 모든 전제 자체를 부정하기 전에 이런 전제 자체를 부정할 거면 사실은 그냥 상대방이 주장을 했었던 처음에 주장을 해주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원래는 맞는데 너무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그냥 한번 시도해 보셔라 라는 취지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말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차 강조하지만 말싸움은 되도록이면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는 거를 공유하거나 인지시켜주면서 설득을 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맞는 방법이고요. 이제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분쟁 등 말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단순히 그냥 타협을 해서 좀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말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방법이 보통 변호사들이 주장할 때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